12-5번이요. 7페이지. 네. 네네. 그 시기가 끝나면 전부 다 상환은 되나요? 연체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연체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연체율이 지금 여가 5%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는 더 올라갈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5%를 고수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금리 이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많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체 우리 융자를 했을 때 대한 프로가 1%고 네. 연체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5%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 저소득층한테 융자해주는 이 연체 비율이 사실 5%는 좀 세죠. 비율이 아닙니다. 센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시에서도 연체율이 있으면 연체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사실 결산 처분들을 했습니다. 이런 그 대상자들이 생활 실태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산 처분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변경 같지만 그 담당자 한 명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21년도부터 주다 보니 도저히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지금 이제 11월 달에는 현재 실태조사 계획이 있고요. 이런 계획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결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손을 하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고요. 그래요.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또 이거 실태조사 하실 때나 가정 방문하실 때 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뭐 문자 이런 것도 함께 교육을 좀 해주셔야 어려운 분들 피해가 좀 없지 않겠습니까? 네. 12-13 보면 푸드뱅크 있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물품이 잘 공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접수 실적에 의원님 실제에 보시면 대부분 부대분이 지금 남양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대분 저희한테 물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 또 혹시 물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게 주면 적게 나눠 먹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12-10번 보면 우리가 이제 행사자들에게 상제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례를 우리가 잠재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청년을 좀 포함해서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청년, 요새는 1인 가구 청년도 많고 우리가 잘할 수 없으니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질문하신 바랍니다. 아니 행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해결사는 저희가 해결자에 대한 자기 처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해결자의 부분이 청년이 된 노인이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실무분과가 주로 하는 일을 보니까 특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분과에서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장애인 분과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장애인 그 금성단 연례적인 행사 올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분과에서는 지금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방 관련 교육을 했었고요. 소방 관련? 소방 관련 교육을 했었고 또 그 여성 분과에서는 그 지역아동센터의 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이동용품 지원을 해줬고 각각의 분과에서 나온 의제들을 가지고 사업을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까? 그럼 혹시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공모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공모 사업을 한 것은 없고요. 그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대안을 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한강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 뚝딱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보면은 해피하우스라고 있어요. 장애인하고 고령자들에게 주택을 점검해주고
주변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자활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위탁을 한다면 자활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는 수도든지 뒷문이든지 아주 간단하지만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부품을 사서 거기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 관리는 자활에 있는 분이 관리를 하면 돼요. 전화로 민원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다 고쳐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보세요. 적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박성은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6호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멋있게 문화의 집을 지으려고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 같은 경우도 유휴 공간이 많아요. 자, 뒷가람도 물론 유휴 공간이 없겠지만 아주중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학교도 비어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 학교의 한 공간을 이용을 해서 유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유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밴드도 할 수 있고 요리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박성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계속 긴 시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것들도 타 지역에 좀 보셔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예산이 수반하겠지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보실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급식에 대해서 한강민 의원께서 또 카드 문제, 뭐 이렇게 발급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건 위생 문제예요. 업체에서 만들고 배달하고 이럴 때 냉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위생 문제고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접 배달하면서 애가 잘 있나 어쩌나 안부도 살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위생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도 좀 설문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지 이런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황명민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런 그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그런 만족도 카드로 했을 때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저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모든 복지나 민원이나 수요자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 행정을 시행한다고 예산을 준다고 우리 중심에서 시각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위기가구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다 지자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진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료가 제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의원들이 평가하기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2021년 사회복지 관리 특정감사 결과 다 보셨죠? 사회복지 특정감사 다 알고 계시겠네요. 지역아동센터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손해배상 뭐 책임보험이 뭐 중복돼 있다든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다 처리는 다 하셨나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이런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다고 하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물론 일도 많고 또 사회관리도 해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 가셔야 될 일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하시고 또 직원이 새로 오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보조금 줄 때는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